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372포인트, 10여일 동안 신고가를 사상 최고가 행진해 오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고, 나스닥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메가캡과 반도체주 위주로 급격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1.25% 하락 중에 있고, S&P 500 지수 1.24%, 러셀 2000 지수도 2% 가까이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캡에서는 애플, 알파벳, 구글 알파벳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애플 0.7%, 마이크로소프트 0.3% 하락, 아마존 약 1%대.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가 하락폭이 좀 크죠. 테슬라는 3.5% 넘게 이 시간 현재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이 반도체 주식들, 브루드컴이랄지 AMD 뭐 등등 이런 종목군들, 인텔 대부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역시 오늘 장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대략 한 4%대 넘는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쭉 좀 보시죠. 네. 당연히 차익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추가 상승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없지 않냐. 그리고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문도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하자니 뭔가 이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은 바로 또 안 보이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과매수 상태에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피로감에 따른 모멘텀도 없고 피로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숨 고르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 과매수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잠깐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쭉 그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특히 오버슈팅에 나와 있고 이런 국면에서,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 강력한 추세, 기세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급등에 있으니까 과수도가 작용하고, 이렇게 조정 보이더라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후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고 매도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조정의 어떤 끝자락에서는 또 반등폭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면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 실적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그런 걸로 이제 압축돼가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산타랠리란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산타랠리. 이 산타랠리가 연중 마지막 5거래일, 연중 마지막 5거래일. 그러면 대략 한번 볼까요? 마지막 5거래일이면 미국 개념으로 봐야겠죠. 우리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28일까지 주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주시장이 열리니까 대략 지금 오늘부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5거래일부터 새해 첫 거래일을 말한다. 근데 이제 과거 미국 그 다우존스 지수로 봤을 때, S&P 500 지수 봤을 때 산타랠리가 보게 되면 거의 지금 1950년부터 이 연중 마지막 5거래일부터 새해 이 거래일 동안은 계속 좀 오름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는 엄청 미리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을 선반영 하지 않았냐. 국내 증시도 이제 그걸 따라갔는데 마지막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 동안 이 산타랠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지수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VIX가 이제 급등했습니다.
VIX가 급등하니까 이제 당연히 나스닥, 뭐 S&P 다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런 모습이죠. 이제 한번 여기서 그려볼까요? 여기 차트를 좀 놓고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언제 시점에 샀냐? 언제 시점에 샀냐? 이걸 항상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조정 나오게 되면 괜찮아. 뭐 조정 또 뭐 조정은 매수의 기회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대략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11월 초 200일선 돌파할 때 혹은 50일 이동평균 돌파할 때 요런 가격대 산 분들이야 이깟 하루짜리 음봉 나온다 한들 뭘 고민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최근 5거래일 일주일 전 정도에 산 분들 혹은 한 달 정도 전에 사신 분들은 오늘 이런 흐름 21선이 되면 여기 21선입니다. 그러니까 21선에 산 사람들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4,455거든요. 그러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선을 이렇게 깨뜨리게 되면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물론 51선이나 201선 정도에 사신 분들은 아직 이익 실현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본인이 매수한 시점에 따라서 이평선을 잘 좀 적용을 시켜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다우지수 보시죠. 연일 뭐 사상 최고가 행진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늘 올선을 깨트리는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거래량이 뭐 아주 크게 실리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도 4,700선을 깨트리는 올선을 깨트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상승을 주도했던 흐름과는 좀 사뭇 다른 흐름이 나왔죠. 물론 이제 이럴 때도 잠깐씩 올선을 깨트리기도 했지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죠. 그러나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조정을 받더라도 한 21선까지 밀리게 되면 대기 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흐름과는 좀 사뭇 좀 다른 흐름이 좀 전개가 됐다. 이거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VIX가 이제 급등하니까 당연히 VIX 관련된 ETF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VIX 관련 ETF가 5.54%, 3배짜리, 2배짜리 돼버리지네요. 그럼 8% 넘게 올랐고요. 인버스 ETF 다 오르기 시작하죠. 반도체도 XLK나 SOX의 하락.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도 7% 급락, 인버스 ETF 7% 급등. 네, 이런 모습 보였고 여기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를 좀 보이는 모습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P 500 맵도 보시죠. 구글만 빼고 오늘장 이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글 주가는 왜 오른가 이렇게 한번 잠깐 내용을 좀 찾아볼까요? 네, 구글 주가는 지금 광고 부분 구주조정이군요. 구주조정 관련 리포트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글 알파벳 주가는 오늘 이제 그런 이유로 좀 오르고 있고 대부분 종목군들 다 오늘장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브로드콤,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등 하락인데 그렇다고 뭐 AI, 온 디바이스 AI랄지 AI 끝났냐? 그러진 않습니다. 차익 매물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겠죠. 또 이렇게 이제 조정의 또 끝자락에서는 또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어제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딱 절묘한 시점에서도 미국 증시 반도체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장 국내 반도체 관련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테슬라가 3.2%대 하락.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자리 보시죠.
원달러 환율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3포인트 하락했는데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어제 한 12시 밤 12시 정도에 기사가 좀 나온 걸로 보여지던데 주식 양도세 완화 오늘 발표할 듯 대주주 10억에서 50억 이게 나왔다고 한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우리 시장만 또 따르게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까요?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대부분 일정 매물을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물,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CFD 계좌를 활용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던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네, 미국이 살짝 기침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대주 요건 완화 소식에도 동반 매물이 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움직일 것인지 잘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선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의 공격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죠. 뭔가 지금 뭐 여기 보면 미국과 동맹국 후티 반군을 퇴치하기 위해서 새 태스크포스를 좀 구성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선박들, 이 세계 무역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HMM을 비롯해서 물류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영국도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건 어제 기사였죠. 가이던스는 매출은 46억 3천만 달러.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 지금 이건 이제 1분기를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고 12에서 2월까지 2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 건지 그 부분을 꼭 좀 체크해 달라. 저도 여기서 업데이트가 좀 되면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지금 제가 하는 시각이 지금 실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일단 정규 시장에서는 4%대 하락을 보였고 여기 잠깐 보시죠. 포스트마켓에서는 지금 3.6%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브레이킹 뉴스가 아직 뭐 뜨진 않았네요. 아직 안 떴죠?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제 일단 대주주 양도 소식은 이제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일단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이제 미국 시장 하락 때문에 하락했죠. 그러니까 오늘장 하락 출발할 거고 장중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소식이 나왔을 때 반응 체크하시란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했죠.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했고요. 특히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샀고 SK하이닉스는 차익 매물을 좀 내놨죠. 자동차가 이제 부릉부릉 달려갔습니다. 러시아 현대차 관련 매각 소식 그리고 일단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배당을 좀 높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아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현대차, 현대오토웨브도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은 이제 지수가 움직이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가 좀 움직였고 아울러서 실적이란 말이 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이 두산 로보틱스니 에코 머티리얼스니 LS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세를 내다 보니까
묻지마식 신규 상장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신규 상장주로 막 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추종 매매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항상 뒷북 치면 당하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는 저도 이제 신규 상장주를 계속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이 아니라 11월 초중순부터 제 유안타 증권 VIP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좀 제시를 해왔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VIP 고객은 무료 고객이지만 뭐 증권사는 여러분들 어디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제시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뭐 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제 유한타증권 제 고객들한테는 제가 매수 시점,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그리고 시황, 향후 모멘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11월 달 운이 좋아서 11월 초에 지수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R별에서 신규 상장주의 대응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대응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어제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외국인은 삼성전자 위에 기아,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도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내년 이제 2월 중순경에 MSCI 편입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왜 같은 로봇인데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못 가냐? 뭐 미리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산 로보틱스 시총이 레인보우보다 더 커지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나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장에 이렇게 시세를 냈지만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 신규 상장주는 또 1월장에는 연말 혹은 1월장에는 매물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급등한 종목은 너무 급등을 추정 매수해서 안 됩니다. 묻지마식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런 대장주들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기술 같은 경우는 CS 전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 바이오 오르는데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을 오른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관련돼서 뉴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다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약간 좀 차익 매물 소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죠? 뭐 투자 경고 해제되는 시점에서 뭐 단기 반등 정도 봐야 되는 거고, 신규 상장주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LS 머티리 급등하니까 이제 나머지도 막 따라가는 거죠. 뭐 자율주행의 관련주, 뭐 XR 관련주에 뭐 그다음에 뭐뭐에 뭐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뒷받침하는 게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리포트 나오면 딱 봐서 리포트 나온 다음에 하루나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에는 매도하는 게 맞겠죠. 자, 어제 수급 보시죠? 개인이 어제 무려 1조 5천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샀지만은 뭐 오늘 대주 조건 양도세 완화 조건 나온다 하더라도, 대주 양도세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 조건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미 대주주들 상당 부분 비중을 좀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큰 효과가 나올지 한번 두고 보시죠. 삼성전자 패턴, 자 52주 신고가예요. 신고가 시세는 시세에 물어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더라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아 여기 이것도 뭐 신고가를 뚫어놨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숨고르기 들어가겠죠.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종목에 대한 패턴을 알려면 이번 12월장에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이나 사상 최고가를 보인 종목군들을 잘 추려내야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또 가지 답답한 역배로 있는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 시장이 무서워하는 종목으로 매매 대응하는 게 맞다는 거죠. 조정을 받더라도. 자, 다시 볼까요? 어제 시간에 이제 단일가에서 코스닥은 뭐 KCC건설, YIK, 피코그램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보였고 거래소에서는 대유에이틱을 비롯해서 LS전선 아시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로 좀 강세를 보였네요. 뭐 하락 종목군들 우선주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이제 1%대 하락을 좀 보였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최근에 급등한 종목군들 차익명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뭐 특징주 관련 소식이 이렇게 했고 이 특징주도 왜 보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신고가 이런 단어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좀 분류했다가 당연히 신고가 쳤으니까 조정 보이겠죠. 근데 저 조정 보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가겠어요? 강한 종목이 가는 겁니다. 자, 코스피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 삼성전자, 기아, 두산 노복대 순매수, 현대차까지. 자,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매수였네요. 반면 순매도는 외국인은 네이버, SK하이닉스, 기관은 페노션을 순매도했고요. 자, 연기금 순매수가 제가 보여드리죠. 이거 이틀 전에도 보냈습니다. 이틀 전에도 HMM이 가장 큰 순매수였어요. 어제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HPSP 3.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제 20% 급등했죠. 이거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기관은 LNF 뭐 등등 이런 것들 샀고 근데 코스닥은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보다는 사모가 순매수한 종목이 좀 단기 탄력이 좀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4%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쭉 보시죠. 지금 EPS가 추정치는 마이너스 1.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0.95달러로 예상치를 다 상회했고 매출액은 4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평가는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는 거. 이후에 계속 소식이 나올 겁니다. 다음 분기 전망 어떤지.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세. 그렇다면은 시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